네, 그럼 저희는 이어서 이 글로벌 핫 이슈로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 지표가 너무 잘 나와서 오히려 또 주춤하는 시장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안에서 어떤 지표가 어떻게 나와서 이렇게 영향을 준 건지 자세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LS증권 경영전략본부 신중호 본부장과 함께 할게요.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로 시작하는 한 주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에 나왔던 고용보고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구체적으로 지표가 어떻게 나왔는지 또 어떤 영향을 줬는지 함께 풀어주시죠. 일단 너무 잘 나왔다라는 거는 다들 아실 것 같고요. 데이터를 다시 말씀드리면 12월에 비농업 일자리가 무려 25만 6천 건이나 나왔다라는 겁니다. 예상치가 15만 명이었기 때문에 예상보다도 10만 명이 더 늘어났다. 네. 굉장히 서프라이즈하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업률도 예상치가 4.2%였는데 4.1%로 내려오면서 이렇게 되면 금리 인하가 아니라 금리 동결, 더 나아가서는 금리 긴축까지도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10년물이 4.8%까지 올랐었거든요. 당연히 주식시장이 좀 버틸 수가 없었던 그런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지표가 워낙 잘 나오다 보니까 1분기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은 이제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1분기에 FOMC가 2번 열리거든요. 네. 1월에 한 번, 그리고 3월에 한 번 열리는데 1월은 어차피 또 약간은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3월도 지금 74%까지 동결 확률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1분기까지도 금리는 동결될 가능성, 시장은 좀 뭐랄까요, 반응을 하고 있고 올해 금리 인하는 끝났다라고 평가하는 글로벌 IB들도 조금씩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저희가 예전에 이야기를 나눌 때도 본부장님이 한번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이번 상반기 안에 한번 나오면 괜찮지 않을까. 네. 6월까지도 열어둔다라는 네, 이야기를 네. 해주셨었는데 역시나 이제는 IB 쪽에서는 올해 금리 인하는 끝났다라는 평가까지 나온다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고용보고서 안에 수치를 또 짚어주셨잖아요. 네. 그 비농업 일자리 수가 예상치보다 너무 많이 나왔는데 왜 이렇게까지 많이 나온 건가요? 이게 연말 연초라는 특수성도 좀 있고요. 그리고 현지에서의 분석은 이제 허리케인에 의한 효과로 뒤늦게 이제 일자리로 돌아오신 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 추수감사절이 좀 늦었기 때문에 예전보다 그거에 대비한 소매 판매와 관련된 일자리들이 늘어났다라는 얘기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0만 명이나 늘어났다라는 거에 다들 조금 이거 생각보다 미국의 경제가 너무 핫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이제 넘어가면서 이제 트럼프 이제 정부로 이번 달에는 넘어갈 텐데 그 이전에 조금은 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일자리를 조금 더 부풀리게 한다 이런 얘기들도 좀 있긴 있었어요. 네. 지나고 봐야 알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좀 이 지표들이 항상 보면 수정치가 이제 후행적으로 나오긴 하거든요. 저도 좀 비슷한 결인 게 좀 너무 많이 나왔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좀 데이터 안에 뜯어보는 게 이 시간당 평균 임금이라고 그래서 네. 사람들이 뭐랄까요, 이 고용의 어떤 그 압박 내지는 일자리 압박을 받게 되면 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우면 시간당 평균 임금이 조금은 둔화될 거고, 일자리가 편하게 구할 수 있고 사람이 이제 궁해지게 되면 이 시간당 평균 임금이 증가하잖아요. 근데 네. 시간당 평균 임금이 예상보다 낮게 나왔어요. 그럼 그만큼 약간은 좀 경기의 어떤 고용이 과열되면서 발생한 어떤 일자리기보다는 뭐 허리케인이라든지 뭐 추수감사전이라든지 이런 어떤 일시적으로 숫자가 왜곡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평가지 않겠냐. 그래서 당일은 이제 국채금리가 막 4.8%까지 뛰면서 주식시장이 조금 화들짝 놀라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통제가 되고 고용의 추세가 조금은 시간이 필요하긴 하지만
완만하게나마 둔화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면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아예 배제된 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가능성 자체를 아예 배제해두진 말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 전반적인 수치를 함께 봤는데 네. 이런 지표들과 관련해서 미국 주식 시장에 대한 전망은 또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 주식 시장이 지금부터는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결국 성장이 나와주면 된다라는 얘기들이 거의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금리를 올리는 사이클에서는 이게 비용적인 측면이 너무 높기 때문에 과연 기업의 성장이 나올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그래도 빅테크들이 엄청난 투자를 해주면서 버텨왔거든요. 그리고 일부 네. 재정 지출이 미국이 가능했었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재정 지출을 더 많이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수준입니다. 미국의 정부가.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기업들의 성장이 잘 나오는지가 결국 사람들이 봤을 땐 재정 지출이 아니라 실제 성장성으로의 연결이라고 볼 텐데 그래서 계속 나오는 얘기들이 AI라든지 규제 완화 등이 증시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당장 트럼프 당선인이 되는 거에 대한 불확실성도 아마 최근에 좀 있었는데 그런 불확실성 너머로 이제 20일 날 이후에 취임하고 나서 물론 관세 정책이라든지 이런 어떤 무역과 관련된 안 좋은 내용들이 나올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미 좀 선반영이 된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오히려 법인세 인하라든지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서 기업들의 투자를 독려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그로 인해서 시차적으로 뭐 실적 시즌이나 내지는 기업들의 어떤 발표를 통해서 성장에 대한 그림을 그려주면 금리가 높은 수준을 버틸 수 있는 거는 결국 이 금리보다 높은 성장을 보여주면 되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글로벌 IB들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준 정책보다 더 중요한 것은 AI와 규제 완화에 의한 증시 모멘텀이 더 가속화되는 것이다. 그래서 강한 경제는 침체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주가가 계속 올라갈 수는 없고 네. 이런 어떤 금리의 상승, 단기의 상승을 조금 빌미로 좀 차익 실현이 나왔던 거 아니냐 이렇게들 보는 분위기입니다. 네. 전체적인 시장 상황까지 함께 이렇게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미증시 전망도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역시나 오늘 밤에 또 미국 시장은 우리를 찾아오는데요. 다시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는데 저희가 또 특별히 주목해봐야 할 일정이 있다면요? 경제 지표들이야 뭐 특별하게 시장을 자극할 만한 게 당장은 없을 것 같고, 왜냐면 고용 지표나 이런 부분들이 지나와서, 그리고 실적 시즌이 이제 본격적으로 금융권부터 시작하는데 주 후반부터 있습니다. 이벤트가 좀 많은데, 지난주는 CES가 네. 시장의 화두였다면, 이번 주에는 아마도 이 바이오와 관련된, 그러니까,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는 게 13일, 오늘, 우리 시각으로 오늘부터, 그죠? 16일까지 열리는데, 이번에는 좀 그래도 기대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사람들이, 얘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이 기간에 이 빅파마들의 어떤 투자 방향성이라든지 M&A와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연초 이후에 지금까지 CES를 위시한 IT의 어떤 시장의 움직임,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도 IT가 좀 버텨주면서 2,500 이상까지 왔다면 지금부터는 좀 BT, 바이오테크놀로지 쪽을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트럼프 2.0이 시작이 됐을 때 이 BT, 즉 바이오테크놀로지에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FTC라고 해서 뭐 한마디로 이제 어떤 규제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교체될 예정이에요, 위원장이. 그러면 이 헬스케어 정책과 관련해서는 규제가 좀 완화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뭐 비트코인에 관련된 그분도 교체되면서 규제가 완화될 수 있다면서 네. 주가 올랐잖아요. 비슷한 결이지 않을까 싶고요. 뭐 생물보험법과 관련된 로드맵이 좀 나온다든지 아니면 약가 인하와 관련된 기업들의 어떤 대응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이번 주는 좀 미국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좀 헬스케어 업종에 좀 주목을 해보는 것도 괜찮은 기간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번 주는 바이오, 헬스케어에 좀 주목을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남겨주셨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 기다리신 분들도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앞서서 언급을 해주시기도 했지만 현지 시간으로 13일부터 3일간 열리니까요. 이 일정에 대해서도 꼭 주목해 보시기 바라고요. 글로벌적인 바이오 또 헬스케어 트렌드를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는 자리니까요. 꼭 함께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으로 체크해봐야 할 미증시 전망은 또 어떤 체크 포인트가 있을까요? 아까는 이제 호재 쪽인데 어쩌면 좀 약간 악재가 하나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이미 나왔을 수도 있고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수출 통제와 관련된 내용들이 뭐 뉴스상에서 나왔잖아요. 전 세계 국가들 3등급으로 좀 분류해서 네. 그 국가들마다 이제 규제의 어떤 강도나 어떤 투자의 저해, 뭐 기준 이런 걸 만든다고 하는데 다행히 한국이나 일본, 대만 등 이제 주요 서방국은 좀 제한 없는 AI 반도체를 쓸 수 있게 하겠다라고는 하지만 이게 사실상 전체적으로 얽혀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테크 기업들이 좀 강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자를 하려면 어디서 좀 소싱도 받아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좀 이렇게 절연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은 뭐랄까요, 이제 트럼프 쪽도 오히려 AI라든지 기술 발전에 대해서는 중국을 견제하는 모습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 이번 주에 관련해서 어떤 뉴스가 나온다라는 건 아니지만 좀 있으면 1월 20일 트럼프의 어떤 2기가 시작이 될 때 가장 주목을 해야 되는 거는 또 이제 AI나 그리고 이런 어떤 신기술에 대한 스탠스, 그 스탠스가 곧 어떤 미국 이외의 나라들에 대한 칼날로 이어질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 왜냐하면 시장이 지금 전체적인 느낌으로 시장이 IT나 빅테크 위주로 좀 올라왔다가 쉬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장 이제 힘을 받기 위한 구간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때마침 이런 뉴스들도 좀 나올 수 있고, 근데 이제 이러한 흐름에서 다음 타자 내지는 방어가 되거나 내지는 새로운 어떤 성장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것을 찾아가는 과정인데 그게 이제 BT나 바이오 테크놀로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약간은 좀 뭐랄까 중첩기 구간에서의 어떤 투자 아이디어가 필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트럼프 2기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네요. 네. 또 성큼 취임식이 다가왔다 보니까 이 부분까지 꼭 유념해 봐야겠습니다. 총 2가지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바이오 헬스케어 꼭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 남겨주셨고요. 또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수출 통제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언급을 하고 지나가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말씀해주신 이슈를 바탕으로 조금 있으면 개장을 하는 개장 전 우리 시장에 대한 힌트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장 전반적으로는 좀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면서 사람들이 다 같이 웃을 수 있는 시장이 아니었나 싶은 기대감에 또 휩싸이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에 대한 힌트로는 어떤 부분도 짚어주실까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도 이제 금요일에 어떤 미국의 시장의 변동성을 고스란히 또 한 번은 받지 않을까. 물론 최근에 미국이 빠져도 한국은 좀 오르고, 네. 예, 기분 좋은 디커플링이 발생하고는 있지만 이미 약간은 연초 이후에 상승률이 꽤 되고 네. 2,500을 좀 넘어서서 이제는 시장의 상단에 대한 고민들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다음에, 그러니까 시장이 막 부러진다는 건 아니라 이렇게 올라왔으면 또 다른 어떤 섹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거든요. 연초 이후에 올라왔던 업종들이 반도체라든지 조선업종, 일부 에너지 화학 업종이라고 보면 때마침 일정으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오 테크놀로지 정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바이오가 되려면 금리가 낮아져야 되는 게 맞긴 합니다. 근데 이번 주에 또 우리나라가 기다리고 있는 이벤트 중에 하나가 16일에 예정되어 있는 금통위가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금통위가 있는데 지금 내수를 위해서라도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게 거의 시장의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 내에서 이 헬스케어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16% 정도 돼요. 네. 그리고 코스닥 150, 그러니까 큰 종목 안에서는 거의 40% 가까이 헬스케어이기 때문에 헬스케어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는 그동안에는 물론 이제 중소형주 코스닥도 같이 올라왔지만
대형주 중심으로 시장이 많이 올라왔는데 코스닥 헬스케어가 움직이게 되면 중소형주가 지금 이번 주에는 좀 힘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때마침 봤더니 바이오 컨퍼런스가 있다, 이런 정도의 이제 관심을 두는 거죠. 그리고 좀 좋게 본다면 트럼프 2기가 되면서 우리가 대중국 견제로 인해서 한국의 기업들이 그러니까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을 많이 보잖아요. 이렇다면 네. 조선업도 마찬가지거든요. 중국을 견제하는데 실력 있는 어떤 그 업체, 한국의 조선업, 이런 식으로 이 생물보안법도 마찬가지거든요. 중국을 견제하는데 대신할 수 있는 어떤 전 세계 나라들의 기업들이 있느냐 봤을 땐 한국도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뭐 CDMO 같은 거가 대표적인데, 그래서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주목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배경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관련해서 체크해 볼 수 있는 종목까지, 셀트리온까지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이제 본부장님이 두 번째로 주목하고 계시는 이슈나 섹터가 있다면 또 어느 부분이 있을까요? 네, 공교롭게도 이제 전력 시장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리고 지금 LA에서 화재가 워낙 좀 심하게 나오고 있어서 네. 저는 2000년대 초반에도 캘리포니아 대화재 이렇게 나오면서 그때도 이제 전력 수급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어쩌면 일부러 이렇게 끼워 넣는 건 아니지만 전력 시스템의 안정화 내지는 안정적인 전력,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 또 복구를 해야 되고요. 네. 그러면 뭐 그러니까 배전 시스템이라든지 송전 시스템 그 동네에 또 많이 깔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과 함께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말씀드린 것처럼 AI 내지는 리쇼어링, 전기차 등 상당히 많은 부분들에서 이제 전력과 관련된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한번 와서 이제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콘스텔레이션 에너지라서 지난 딱 일주일 전 여기 와서 했었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미국의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이 미국의 이 기업이 지방 정부하고 이게 전력을 공급하는 이슈, 안정적인 전력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여전히 이 뭐랄까요, 전력의 효율화, 그리고 전력 부족 시대에 그래도 공급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은 올해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특히 그 중에서도 이 약간 그러니까 HVAC라는 어떤 인프라인데, 뭐냐면 그 열난방 시스템을 같이 가동하는 거예요. 네. 그동안은 미국이 굉장히 비효율적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효율화시킬 수 있는 기업들에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를테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게 경동나비엔. 네. 지난주에는 우리나라 너무 추워서 그 간파에서 이제 해당이 되는 종목이 뭐냐 했을 때도 해당이 되겠지만, 사실은 미국으로의 수출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이런 열난방 시스템에서의 효율화와 관련돼서는 히트펌프와 관련해서 경동나비엔이 굉장히 주목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전력 3사인 HD, 현대일렉트릭,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미국이 전력이 상당히 필요한 시대인 거는 맞다라는 이런 재확인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좀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전력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 트렌드와도 정말 맞닿아 있는 키워드인 것 같은데요. 이 에너지 효율화 솔루션도 제공할 수 있다라는 말도 해주셨고요. 또 역시나 지난주에 함께 언급을 해주셨던 콘스텔레이션 에너지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네. 그럼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LS증권 경영전략본부 신종호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